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50%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인데요. 갤럽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달 이전까지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지지율은 이 의미 있는 변동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오르락내리락 소폭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의 모습만 보였던 것이었는데 현재 수치는 지금까지 측정했던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과반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50%에 딱 걸려 있는 것이어서 이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하락세다라는 이제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견해,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제 파란색 아래에 보이시는 선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취임 첫 달 1월 달에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그 취임 첫 기간에는 지지율이 57%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한다라는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이 37%가 나왔던 것인데, 근데 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었다. 반대하는 수치가 취임 이후에 40%대를 돌파해서 살짝 올라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계속 42, 40, 40, 42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요. 이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도 54%까지 떨어지는 적이 있었지만 다시 또 57%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지만 다시 또 56%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인데, 이번에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6%포인트가 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과반수에 딱 걸렸다 50%, 반대한다 부정적인 평가를 준 사람이 45%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6월 21일까지의 평가입니다.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월 달에 나온 평가입니다. 최근의 평가도인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변할지 이제 관심을 좀 보여야 되는 것이죠. 갤럽에서 지금 분석을 하기에는 의미 있는 추락세가 시작이 됐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더 계속 추락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제 좀 신중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ABC 뉴스하고 입소스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거기에서도 뭐 한 53% 정도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갤럽보다는 좀 더 높은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확실히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진척이 지금 더디고 있다. 오히려 지금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거 또다시 봉쇄령을 내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그 근심,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고요. 백신 접종률도 지금 생각보다는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실업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주식시장이 좀 호기를 계속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경기 회복세가 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인플레이션,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스값, 그다음 모든 소비재 물가들이 전부 다 오르고 있다는 거, 이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이든의 국정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당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인프라 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전해드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인프라 법안인데 두 가지 패키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아메리카 잡스 플랜이라고 해서 일자리 계획이라는 것으로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 있고, 또 하나의 패키지는 패밀리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가족 플랜이라는 형태로 전통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와 인적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두 가지로 좀 패키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것, 인적 인프라에 대한 부분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오늘 마지막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회계사와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근데
이 내용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여실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차치해 놓고서라도 첫 번째 부분, 전통적인 인프라 스트럭처에 투자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해서 지금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상원 의원들이 21명이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협상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과 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든 초당적인 법안을 만들어냈다라는 상징성을 지금 두려고 하는 겁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이 법안이 나 혼자의 독단으로 독재자처럼 혼자 막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받아서 초당적인 법안을 만들어 진행을 한다라는 어떤 지도력, 정치적인 지도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 쪽 지지자들로부터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을 인정하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갤럽에서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의미 있는 하락의 첫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처음부터 공화당은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무소속에서도 지지도 하락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점, 이것은 바이든의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또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짙은 파란색은 민주당원들이고요. 가운데 있는 회색선이 무소속,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무소속 유권자들이고요. 밑에 빨간 선이 이제 공화당원들의 답변 퍼센테이지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이든의 국정 운영 능력을 좋다라고 평가한 답변한 사람들 숫자인데, 1월 달에 처음에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에는 민주당에서는 무려 98%가 잘할 거라고 이제 기대감이었겠죠. 이때는 이제 막 취임하자마자니까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잘한다라는 기대감이죠. 기대감. 잘했다. 뭔가를 잘했다라기보다는 98%의 지지율을 보였던 것이 지금 현재는 90%로 떨어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한 8%포인트의 지난 6개월 동안 지지율 하락이 있었는데, 가운데선,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에 있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61%가 지지를 했는데 지금은 48%만 지지한다. 그러니까 무소속 유권자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지지를 보냈으나 지금 6개월 동안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점점점 떨어져 와가지고요. 지금은 48%, 과반수보다도 아래의 숫자가 지지하는 모습으로 떨어졌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절반 이하가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상당수가 바이든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부분에서 무소속 부분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지금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바이든의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 무작정 믿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주는 이런 시간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실책에 대해서도 아주 냉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기는 그다지 이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저희가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갤럽은 역시 좌파 쪽 여론조사 기관이라서 항상 내놓는 거 보면 약간 좌편향적인 결론을 내놓습니다. ABC 뉴스, 입소스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 유거브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좌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곳들인데, 이 갤럽에서 내놓은 조사 결과에서도 분석을 해놓을 때 맨 마지막에 어떤 말들을 해놓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매우 높고 90%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매우 높고 무소속 지지율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았던 것보다는 높은 지지율이다. 그래서 아직은 낙관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희망적인 그 분석으로 결론을 냅니다. 참 혼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희망적인 결론을 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럼 도대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어땠길래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2017년 대통령으로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첫 조사에서 45%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지지율이. 바이든은 61%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인기를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와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던 것이 2020년 상반기에는 49%까지 올라갔으나 다시 2020년 하반기에는 또 떨어져서 34%까지 떨어진 상태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지금 어쨌든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무소속 쪽에서 아직은 높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럽은 좀 좌편향돼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제 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를 보면은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89번, 89번이나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평균 점수가 62%, 지지율 평균이 62%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가.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88회 여론조사를 했는데 평균 점수가 38.8, 40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왔다.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하냐? 그 앞에 있는 다른 전 대통령들 비교를 해보면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3.5%가 나왔습니다. 평균 지지율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인기가 없었던 것을 제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지지율이 63.5%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지지율 조사한 건데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서서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쭉 변화되어 온 것들을 보니까 의미 있는 추락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전해드린 것이고요. 특히 무소속층에서의 의미 있는 추락이 지지율 하락이 보였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름대로 또한 의미 있는 분석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